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 정혜연 TV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주제가 51조 원을 쓰고도 경제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처음 받았을 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여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소고기를 사먹은 것 같아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씩 준 걸로 소고기 이제 고깃집에서 사먹은 거를 아주 기쁘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정혜원 선배랑 분명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1차 추경으로 끝날 게 아니다, 이건. 더 이제 돈을 10차까지 아주 계속 줘도 모자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상대로 정부는 무려 4차 추경을 편성을 해서 돈을 펑펑 써댔습니다. 코로나를 명분으로 한 지출이 무려 51조 원입니다.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고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산수만 할 줄 아는 분들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기업들의 손목도 비틀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또 무언가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우리 정혜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요즘 정치권 이슈예요. 네, 지금 임시국회 열리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입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하기로 마음먹으면 180석의 거대 야당인데, 거대 여당인데 네. 못하겠습니까? 요즘은 다 하더라고요. 무슨 언론 재갈 물리는 그 법도 만들어갖고 한다고 하던데요. 그냥 통과해요. 네. 그냥 통과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180석 한 당에 이렇게 몰아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진짜. 그렇죠. 무서운 거죠. 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아주 쉽게 말하면 코로나로 이익 본 회사가 코로나로 손해 본 회사에게 그 손실을 보존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돈 많이 번 놈들이 더 내서 못 번 사람들 챙겨주자, 이런 얘기죠. 이게 네. 1월 말쯤에 이제 나왔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처음 네, 말하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가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 공유제라는 거는 네. 그 정운찬 총리 있잖아요. 네, 이명박 정부 때요. 이분이 예. 옛날에 동반성장위원장 그걸 하셨을 때 네. 이익공유제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분은 대기업과 그 협력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도 이익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이 협력회사가 그러면 대기업이 이익을 남기는데 얼만큼 어떤 포션으로 기여를 했느냐. 그렇죠. 그걸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무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또 민주당이 2018년도에 또 대중소기업 또 하자 그랬는데 협력이익공유제 또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네. 코로나 이익공유제로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슈화 시킨 게 이낙연 전 총리이자 민주당 현 대표죠. 근데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이제 동아일보 기자도 했고 네. 나름대로 성향이 중도 성향이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이제 그렇죠. 이익공유제라는 게 이제 좌파 성향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누구나도 내놓을 수 있는 네네. 걸로 봅니다만 굉장히 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지지율이 안 올라서 그런지 좀 그런 것 그렇습니까? 같기도 한데 가능성이 높죠.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드신 분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혹하고 네. 무슨 정말 왜냐하면 신문에 네. 자기들끼리 성과급 더 달라고 싸우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네. 얘기 보면서 야 성과급 얘기 난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위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만약에 바꿔서 다른 어떤 역병이 오거나 다른 게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내가 또 만약에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보죠.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번엔 내 네. 이익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언제 지금 형편이 안 좋은 내가 언제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이슈로 말씀드려 볼 때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해보면요. 네.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자는 거는 네. 이건 자본주의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하죠. 열심히 해서 열심히 번 대가를 가져야 가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은 네. 기사 열심히 쓰고 특종해서 책이 많이 팔리면 좋겠는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손실을 보든 말든 누군가가 계속 화수분처럼 돈을 메꿔주면 네, 우리가 네. 못하러 열심히 취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사상 최악의 국가도 아니죠. 북한이 최악의 나라라고 해야 하여튼 그렇게 남은 네.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얘기인데요. 경제에서 기업이 중요하고 흥해야 되는 이유는 부가가치 창출 때문이다. 네. 왜냐하면은 부가가치는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네. 부채와 공과금, 금융비용, 경사기입 등 6가지로 창출이 되는데 네. 사회 곳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부가가치다. 음. 그러니까 결국 고용에서
저기 임금 주고 네. 또 어디 임차해서 거기 임대인 저기 먹여 살리고 뭐 네. 돈 빌려 써서 은행권에 금융 비용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잘 돼야지 정말 기업이 잘 돼서 그 돈을 네. 잘된 돈을 뺏어다가 누굴 주자는 게 아니라요. 그 기업 자체가 잘 되는 것이 네. 이 사회에 음.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의 말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늘어난다. 이쯤에서 멈추지 않으면 격차가 더 멀어진다는 논리예요.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양극화는 네. 예전에 뭐 가난한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1917년에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제 100대 기업을 조사했는데요. 네. 그 과거와 그대로 남아있는 기업은 7개. 그나마 뭐 생존까지 이제 희미하게 다 네. 합해도 13개입니다. 아, 왜 기업이 이렇게 수명이 짧으냐 하면 네. 환경이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대단한 거네요. 그때 보면. 근데 또 이제 현재로서 네. 긴 프레임으로 보면 100년 프레임으로 보면 물론 잘 되길 바랍니다만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때문에 기업들은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그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아마 그래서 계속 이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로나는 엄밀히 따지면 환경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도전을 받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곳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힘든 곳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 코로나로 이득을 본 기업 때문에 네. 손해를 보는 기업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죠. 코로나라는 자연 재해.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 내 거를 지금 내 가게에 와야 될 손님을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네. 가게에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럼 4인 이상은 이렇게 5인 이상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민이 잘 되는 것과 소상공인이 망하는 것은 조금 별도의 네.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뭉뚱그려서 네.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쯤에서 막아야 하니까 코로나 이익을 공유하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아니 웃긴 게 그 양극화를 막자고 하는 참 얘기는 원론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자체를 양극화로 만든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이 부동산 때문에 갑자기 그때 맞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거지가 된 사람도 있고 벼락거지. 벼락거지. 예. 그런 사람 만든 그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그러니까요.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얘기는 이 양극화를 불러일으킨 것은 문재인 정부다. 그렇죠. 예. 부동산 때문에 양극화 가져왔고 자산의 양극화를 가져왔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의 질 악화, 정규직의 급격한 임금 인상. 거기다가 K 양극화가 있으면 무조건 다 K라 그러는데 예. K 내로남불, 네. K 포퓰리즘. 네. 지금 그 자랑하던 코로나 K 방역. 네. 지금 이거 다 어떻게 되는? 그러면은 이렇게 코로나로 이런 자연적으로 생긴 것 때문에 경제가 모두가 다 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가 있을 수 있는 식당도 그렇고. 네네네. 그런데 그 전에는 장사가 안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버는 거 잠깐 반짝 버는 걸 수도 네네. 있잖아요. 그럴 뭐. 수도 있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곧 뭐 백신 들어오고 그러면 언젠가 언젠가는 이겨내지 없어지겠죠.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뭐 돈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누자 이런 게 자기네들이 줄 세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자기 세금을 다 썼잖아요. 아니 4차 추경을 해서 51조를 끌었었어요. 네. 저희가 앞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돈은 저희 네. 핀셋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쪽에 더 많이 하고. 네, 예. 필요한 쪽은 명백해요. 뭐 자영업자 있고 네. 소상공인 있고 그다음에 뭐 항공업계 있고 여행업계 있고 눈에 보이는 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10만 원씩 주지 말고 거기라도 조금 더 주자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정말 네. 우파학자들 정말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그 돈 다 어쨌습니까? 네. 그냥 소고기 사 먹으라고 10만 원씩 근데 이제 와서 다 써보니까 51조나 썼는데 네. 아직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는 또 추경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또 네. 거기다 연초부터 지금 또 추경해서 지금도 나라빚이 사상 최고인데 지금 또 추경. 그러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업들이 그 잠정 실적이라는 걸 보통 발표해요. 네. 왜냐면 이제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은 나와요. 그럼 9월에서 12월 4분기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통 한 1월 말 2월쯤 이렇게 나오죠. 네. 다행히 국내 기업들이 좀 장사를 잘한 곳이 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상장회사기 때문에 상장을 했다는 거는 주주들이 있으니까 일반 주주들이 그분들에게 공시를 해야 돼요. 네. 그 공시를 하고 뉴스에 나오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쟤들은 돈을 많이 벌었네? 네. 근데 우린 지금 추경 더 이상 하기도 힘들어. 돈도 거기다 할 수 없는. 그러면 쟤들 거 그냥 갖다 쓰면은 어차피 코로나로 돈 벌었다며. 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면 코로나로 뭐 돈을 벌었다, 코로나로 돈을 못 벌었다, 이거는 무슨 뭐 또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규정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공유제라는 게 경제학 책에는 나오기는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뭐 경제학도인 정운찬 전 총리도 얘기하지 이게 않았겠어요? 대학원 1학년 1학기 책 정도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무슨 경제학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네.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뭐냐면 내 사업이 잘 될 때는 상대방이 나쁘면 내가 돕고 네. 상대가 잘 되고 내가 안 될 때는 그쪽이 돕는다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서로 돕는 네. 뮤추얼한 관계를 가지고 이윤 공유제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위험을 상쇄시키자는 개념인데 네. 지금 이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있는 놈 뺏어다가 없는 놈 그렇죠. 주자. 네. 그런데 그 있는 놈이 지금 오늘은 내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정말 운 좋게도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정말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네.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에게 내 이윤을 나눠줄 겁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코로나 이름 붙인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 공유제를 하려면 계속 이 공유제를 해야지 무슨 뭐 코로나 이 공유제라고 해서 이거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이거 없었으면은 문재인 정부는 어땠을까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코로나 없었으면 어떻게 할지. 근데 어찌됐든 이 이제 백신 문제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검증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뭐 정권이 바뀌거나 뭐 어떻게 되면 사실로 드러날 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뭐 임차인들이 코로나로 영업을 못해서 월세를 못 내는데 그걸 안타까워하지 않는 임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없죠. 예. 자진해서 월세를 깎아준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민간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여기저기 모든 일에 감 놔라 배나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 정의원 TV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